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장아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장아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할머니 댁 식탁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시절엔 냉장고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라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장아찌를 많이 담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장아찌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장아찌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중 하나예요. 채소를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에 절여서 만드는 음식이죠.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익한 균들이 생기고 채소의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장아찌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장아찌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장아찌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장아찌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거든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인기인데 사실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장아찌에도 이런 좋은 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장아찌에 들어가는 채소들, 예를 들어 무나 오이, 마늘종, 깻잎 같은 것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도 좋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기도 하죠.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당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식사할 때 장아찌 같은 채소 반찬을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또 장아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물론 생채소보다는 함량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영양소도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발효 과정에서 오히려 증가한다고 해요. 이런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계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그런데 장아찌에도 단점이 있어요. 바로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장아찌를 만들 때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짜게 되거든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장아찌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제 이웃에 사시는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70대 초반이신데 어릴 적부터 장아찌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매 끼니마다 장아찌 없이는 밥을 못 드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이 많이 높게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점검해 보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장아찌를 완전히 끊는 대신 먹는 양을 줄이고 다른 반찬들과 균형 있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장아찌를 드실 때는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좀 빼고 드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많이 안정되더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아찌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흰 쌀밥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장아찌의 짠맛과 발효된 감칠맛이 담백한 쌀밥과 만나면 입맛을 돋워주거든요. 그리고 쌀밥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장아찌가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현미나 잡곡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장아찌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우리 몸에서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고등어 구이를 먹을 때 장아찌를 곁들이면 고등어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느끼한 맛도 잡아줘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맛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아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 오메가3가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오메가3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 채소나 발효식품을 함께 먹으면 그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으라고 권하셨대요. 그런데 생선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자주 먹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늘종 장아찌를 함께 먹어보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비린내도 덜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2~3번은 꼭 생선을 드신다고 해요. 세 번째로 궁합이 좋은 음식은 두부예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맛이 담백해서 좀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장아찌를 곁들이면 정말 좋아요. 특히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만들 때 장아찌를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장아찌의 발효균들이 두부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단백질은 분해되어야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발효균들이 이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네 번째는 시금치나 건대 같은 녹색 채소예요. 이런 채소들은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녹색 채소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데 장아찌의 비타민C와 유기산이 이런 무기질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데쳐서 수산을 제거하고 먹어야 해요. 데친 시금치에 장아찌를 곁들이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와 장아찌는 둘 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끼리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더욱 좋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서 장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고 여기에 깻잎, 장아찌나 마늘종 장아찌를 곁들이면 정말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도 장아찌처럼 발효식품이지만 김치와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김치의 매운맛과 시큼한 맛, 장아찌의 짭조름한 감칠맛이 어우러지면서 식욕을 돋워주거든요. 제가 아는 한 식당 사장님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무장아찌를 조금 넣으신대요. 그러면 국물 맛이 더 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의아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정말 국물이 깊고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작은 비법 하나가 음식의 맛을 확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일곱 번째는 계란말이나 계란찜이에요. 계란 요리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 여기에 다진 장아찌를 조금 섞어서 만들면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특히 깻잎 장아찌나 오이 장아찌를 잘게 다져서 넣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뇌 건강에 좋아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장아찌에 비타민 B군과 함께 먹으면 뇌 기능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조합으로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덟 번째는 보리밥이나 수수밥 같은 잡곡밥이에요. 아까 쌀밥 이야기를 했는데 잡곡밥은 더욱 좋아요.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훨씬 많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더 풍부하거든요. 특히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잡곡밥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돼요. 장아찌의 발효균들이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처음에는 잡곡의 비율을 낮게 해서 드시다가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예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함께 먹는 게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생채소보다는 장아찌를 곁들이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구운 고기를 먹을 때는 마늘종 장아찌나 양파,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줘요.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장아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유해물질의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고기를 태우지 않고 적당히 익혀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열 번째는 국수나 칼국수예요. 국수 요리는 탄수화물 위주라서 영양 균형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장아찌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잔치국수를 먹을 때 무장아찌나 오이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개운하고 맛있어요. 제 딸이 여름철에 비빔국수를 해먹을 때 오이 장아찌를 잘게 썰어서 넣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국수와 잘 어울려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장아찌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에요. 장아찌 자체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 라면이나 짜장면도 나트륨이 많거든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만 해도 1500mg 정도 돼요. 여기에 장아찌까지 먹으면 완전히 과잉 섭취가 되는 거죠.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고 신장에도 부담을 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라면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항상 라면에 장아찌를 곁들여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꾸 붓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셨더니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부종이라고 하더래요. 그 이후로는 라면을 드실 때 장아찌는 피하고 대신 양배추나 숙주나물 같은 담백한 채소를 넣어 드신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젓갈류예요. 새우젓, 멸치젓, 오징어젓 같은 젓갈도 장아찌처럼 염장식품이에요.
둘 다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함께 먹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젓갈은 장아찌보다도 염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가끔 명절 음식이나 특별한 날에 여러 반찬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함께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젓갈과 장아찌를 둘 다 먹더라도 각각 아주 조금씩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절임류나 피클이에요. 피클도 채소를 소금물이나 식초에 절인 음식이잖아요. 장아찌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들을 함께 먹으면 역시 나트륨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양식당에 가면 피클이 나오고 한식을 먹을 때는 장아찌가 나오니까 따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절임류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 때 단무지를 넣었으면 장아찌는 따로 안 드시는 식으로요. 네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해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들어있는데 이런 첨가물과 나트륨이 함께 과다 섭취되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햄을 구워서 드실 때 장아찌를 곁들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햄을 드실 때는 양상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그러면 나트륨 섭취도 줄이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치즈예요. 치즈도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특히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 같은 숙성 치즈는 더 그래요. 장아찌와 치즈를 함께 먹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요즘 퓨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간혹 이런 조합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손주가 크림치즈에 장아찌를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냥 뒀는데 자꾸 먹으니까 걱정이 돼서 양을 줄이도록 했어요. 대신 크림치즈에 신선한 오이나 토마토를 얹어주니까 그것도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통조림 식품이에요. 참치캔, 꽁치캔, 옥수수캔 같은 통조림 식품들도 보존을 위해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저염 제품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반 통조림은 여전히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참치캔을 이용해서 김밥을 만들거나 샐러드를 만들 때 장아찌를 함께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통조림의 국물은 버리고 물로 한번 헹궈서 사용하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넣어서 나트륨의 영향을 줄이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인스턴트 국이나 찌개 제품이에요.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즉석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국이나 찌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도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장아찌를 곁들이면 나트륨 과잉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바쁜 분들은 이런 인스턴트 제품을 자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나트륨이 적은 반찬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숙주나물이나 콩나물, 데친 시금치 같은 담백한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면 좋아요. 여덟 번째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많이 넣은 음식이에요. 장아찌 자체가 장류에 절인 음식이잖아요. 여기에 된장찌개나 고추장 불고기처럼 장을 많이 쓴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염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어요. 물론 된장찌개에 장아찌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장아찌를 여러 종류 많이 드시거나 된장찌개에 국물까지 다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말린 안주류예요. 시포, 오징어채, 북어포 같은 마른 안주들도 소금기가 많아요. 이런 걸 드실 때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지죠. 특히 술을 드실 때 이런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에 좋지 않아요. 술 자체도 혈압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나트륨이 많은 안주를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아요. 술을 드실 때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안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 오이, 당근 스틱 같은 것들이 좋은 안주가 될 수 있어요. 열 번째는 튀김이나 전 종류예요. 튀김이나 전을 만들 때 간을 하잖아요. 특히 전을 부칠 때는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여기에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 과해질 수 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전을 부치실 때 장아찌도 함께 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 조금, 장아찌도 조금씩 드시고 신선한 쌈 채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장아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장아찌는 밑반찬으로 조금씩 먹는 게 좋아요. 한 끼에 두세 조각 정도가 적당해요.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장아찌를 먹기 전에 물에 한번 헹구는 거예요. 특히 시판 장아찌는 염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먹기 직전에 찬물에 살짝 헹구면 표면의 소금기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어요. 맛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집에서 장아찌를 담글 때 소금이나 간장을 좀 덜 넣는 거예요. 요즘은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짜게 담글 필요가 없거든요. 염도를 낮추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빨리 먹으면 건강에 더 좋아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장아찌를 담글 때 소금이나 간장 양을 레시피에 70% 정도만 넣으신대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다 드신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염도도 낮고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어서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장아찌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나트륨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마른 거거든요. 장아찌를 드신 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바나나,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장아찌를 드시는 날은 이런 음식을 함께 드시면 좋아요. 여섯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나트륨도 함께 배출돼요. 물론 땀으로 빠지는 나트륨 양이 많지는 않지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일곱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함께 먹는 거예요. 장아찌만 집중적으로 먹지 말고 나물, 무침, 구이 등 여러가지 반찬을 골고루 드시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전통 식단의 장점이 바로 다양한 반찬을 조금씩 먹는 거거든요. 여덟 번째는 장아찌를 활용한 요리를 할 때 다른 간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볶음밥을 만들 때 장아찌를 넣으면 소금을 따로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장아찌의 간을 활용하면서 다른 조미료를 줄이면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장아찌를 선택하는 거예요. 시판 장아찌보다는 집에서 만든 장아찌가, 오래된 장아찌보다는 갓 담근 장아찌가 영양도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가능하면 직접 담가서 드시거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거예요.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장아찌 섭취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에서 저염식을 하라고 하셨다면 장아찌는 가급적 피하시거나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제 이웃 중에 만성 신장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모르고 장아찌를 자주 드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트륨과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장아찌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간을 한 음식을 드신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장아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볼까 해요. 첫 번째 오해는 장아찌가 무조건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아찌는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좋고 채소에 영양소도 들어있어요. 다만 나트륨이 높다는 단점이 있을 뿐이에요.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장아찌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위암의 관련성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장아찌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적당량을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오해는 시판 장아찌는 모두 나쁘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직접 담근 장아찌가 가장 좋지만 요즘은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요. 저염 장아찌, 무첨가 장아찌 같은 제품들도 있고요. 제품을 살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걸 선택하면 돼요. 네 번째 오해는 장아찌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예요. 장아찌 자체는 칼로리가 낮아요. 채소로 만든 거라서요. 다만 나트륨이 많아서 몸이 붓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또 장아찌를 먹으면 밥맛이 나서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체중이 늘 수 있죠. 다섯 번째 오해는 모든 장아찌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장아찌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간장에 절인 것, 된장에 절인 것, 고추장에 절인 것, 식초에 절인 것 등등. 각각 맛도 다르고 영양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식초 장아찌는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식초의 효능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장아찌와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장아찌는 우리 전통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에요. 장아찌와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흰밥, 잡곡밥, 등푸른 생선, 두부, 녹색 채소, 된장찌개, 계란 요리, 국수, 육류 등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도 맞추고 장아찌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라면, 젓갈, 피클, 가공육, 치즈, 통조림, 인스턴트 국, 튀김 등 나트륨이 높은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정량을 지키고 다양한 음식과 균형 있게 먹는 거예요. 장아찌는 밑반찬으로 조금씩 다른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도 함께 드시면 나트륨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혹시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아찌 섭취에 더욱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사람도 장아찌를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장아찌,
올바르게 알고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장아찌를 더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먹는 분위기, 음식에 담긴 정성과 추억도 모두 중요해요. 할머니가 담가주신 장아찌 한 조각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과 정성, 그것도 우리 몸과 마음에 중요한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기본 원칙들을 지키면서 즐겁게 식사하시길 바라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기는 그런 행복한 식탁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